유다인은 료타에게 자식에게는 시간을 선물해야 한다는 충고를 합니다. 자신이 6년간 아들로 여겼던 게이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권위의 페르소나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을 합시다. 가정에서라도 힘을 빼자고요. 영조 이금근은 조정래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로 부자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료타 유다이. 아버지 료타는 성공한 건축가이자 엄격한 가장입니다. 매사에 냉정하고 이성으로만 행동하려는 측면이 있으며 가정보다는 일을 택하는 사무적인 남자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어릴 시절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남아있으며 또한 어릴 적 이혼한 친모를 만나기 위해서 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닮은 똑똑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인 료타는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6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고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것. 료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친아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료타는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도 일을 해서 아내 곁에 가지 못했죠. 퇴근 후 아들 게이타와 잠시 눈을 맞추고는 다시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은 성실한 가장일지 모르겠으나 좋은 남편과 아버지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료타와 아버지들은 내가 누굴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는데 라고 토로하며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이 없고 다정한 부정을 겪어오지 못했던 료타입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밥벌이를 최고의 역할이라 여기고 다른 남성들처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에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죠. 능력만큼 아버지 역할을 잘한다 여긴 그는 게이타의 생물학적 아버지 유다이에게 두 아이 다 자신이 기르고 싶으니 얼마면 되겠냐는 말을 던져버리죠. 낙후된 시골에서 전파상으로 벌어먹고 사는 유다이는 체면과 예의도 그다지 따지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해온 아버지였습니다. 유다이 그는 자식을 어떻게 돈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냐며 게이타를 후려치죠. 유다이는 료타에게 자식에게는 시간을 선물해야 한다는 충고를 합니다. 아들 케이타. 게이타는 료타의 외아들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유다이의 큰 아들이죠. 하얀 피부에 큼지막한 눈을 가진 예쁘장한 아이로서 어릴 적부터 료타의 교육 방침으로 인해 많은 사교육과 철저한 애절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면접까지 봐야 하는 고급 사립초등학교 입학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과 욕심이 별로 없고 적당히 느긋한 성격이라 아버지 료타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게이타는 자신이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침을 알고 있으면서 남몰래 상처로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영화에 나오는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나이에 비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이타는 고된 학업이 싫었지만 아버지가 기뻐하기에 피곤해도 아버지 요구대로 피아노 옆에 앉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료타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아버지 료타를 많이 사랑했어요. 게이타가 틈틈이 찍은 아버지 료타의 사진을 보더라도 아이의 눈은 항상 아빠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료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보 아버지 료타의 주문은 게이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알게 된 아저씨를 따라가 살며 친아버지라 부르라니 그리고 사랑하라니요. 그죠? 게이타를 보내고 아들이 찍은 자신의 사진을 본 료타는
아이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어릴 적 친엄마와 생이별로 마음속에 갇혀서 성장하지 못했던 어린 요타가 케이타의 한없는 사랑으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죠. 자신이 6년간 아들로 여겼던 케이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요타는 케이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던 케이타는 도망가죠. 쫓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두 사람이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였습니다. 케이타! ごめんな。パパ、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カメラ、写真もいっぱい撮ってくれてたんだな。もうね、もうミッションなんか終わりだ。그 뒤 이 두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열린 결말입니다. 용조 이금과 아들 이선 부자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라 닫힌 결말이고요. 그 비극적 끝을 알기에 슬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만 가던 아버지 요타는 또 그렇게 진짜 아버지가 되었죠. 아버지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의 아버지는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는 아버지 역할보다는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생활인의 무게가 더 크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생활인 가장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야 아버지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버지의 갑옷으로 상징되는 권위와 소유의식을 말하다 보니 한 남자가 생각이 납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정환이 아버지입니다. 퇴근길에 통닭을 사와 아래층에 덕선이 집에 한 마리 주고 들어오며 가족에게 반갑구만 반가워요를 유행어를 날리고 가족의 싸늘한 반응에도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아주 부드러운 가장이죠. 아내에게 해볼래 하고 두 아들에게 다정하고 공감하며 힘을 뺀 아버지입니다. 그의 보물 상자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과 녹음 테이프입니다. 갑옷은커녕 속옷 차림의 분위기 메이커이죠. 쌍문동에는 정원의 아버지 외에도 친구를 믿어서 보증을 섰다가 몰락한 덕선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욕쟁이지만 수시로 웃기고 정을 표현하는 정남이죠. 또 태기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곰 같지만 그 안에 여성성이 풍부해서 태기의 엄마 역할도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권위의 페르소나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을 합시다. 가정에서라도 힘을 빼자고요. 자수성가한 아버지일수록 잘난 아들과 못난 아들에게 차별이 심합니다. 왕자들의 권력 상징을 지켜보며 힘센 놈이 하나 남기를 지켜보는 오스만 투르크의 왕도 아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에게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살아본 현명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으로부터 다소 좀 비켜서고 아들의 소망에 마음을 기울이는 아버지가 되어봅시다. 가족 관계에서
조심하고 특별히 마음을 쓰지 않으면 틀어지는 것이 부자관계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엄마를 두고 두 남자의 사랑 다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의 충돌이고 파워게임이며 권력 이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청소년 이후에 두드러지는 문제이죠. 아버지가 너무 잘나면 아들은 기가 죽습니다. 아들이 너무 갑자기 성장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대견하지만 내심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뒷방 늙은이가 되는 것이지만 아직 인정하기 싫고 더 세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 또 안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의 욕심이 과했습니다. 세월에 질 수밖에 없고 아들의 시대의 열쇠를 선선히 내놓아야 합니다. 갑옷을 입고 힘을 줬던 아버지는 아들과 교감하지 못하고 경직된 관계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습을 당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으로 사회에서 비난받을 짓을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맙니다. 그러니 성공의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는 것에만 올인하지 말고요. 아들을 외유내강의 좋은 남자로 만드는 것에도 에너지를 분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중년 이후에 문제 아들은 아버지의 자산과 정신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부자 유친하며 아들과 친애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현명한 것이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친구처럼 아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이와 또 달라진 요타, 또 쌍문동의 아버지들은 최소한 아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살아가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폭탄처럼 터뜨려 자신만 바라보는 가족의 신세를 망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에게 결국 아버지는 약해지고 아들의 시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며 실력을 쌓고요.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자신에게 실망을 주며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배울 것보다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아저씨들을 멘토나 스승으로 삼아요.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닥터. 도망가는 케이타를 요타는 평소와 달리 인내력 있게 따라가면서 시간을 줍니다. 갈림길에서 아랫길로 가며 눈높이를 맞추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죠. 6년간 아버지로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행복했고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영조는 아들이 잘해야 아버지가 산다며 아들이 되려면 실수하면 안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위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다운 말이고 이씨 왕조 유지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한 아버지의 고뇌를 이해받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영조 이금근은 조정래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에 고민이 있는 저 필자 또한 그의 말에 공감합니다. 소설가 조정래는 고등학생 아들이 우울하고 위축된 태도로 학교에서 문제가 되며 아버지가 힘들다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아들이라 엄하게 훈도하며 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에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지피를 걷어치우고 아들과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칠간 아들이 예상한 잔소리 하나 없이 그냥 비 오는 바다를 우산 같이 쓰고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행 후 아들과의 관계를 계속 노력하며 그는 자식의 문제는 모두 부모의 잘못임을 깨달았다고 아들과의 여행이라는 수필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절대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라는 아이가 있고 우리 아빠처럼 되어야지 하고 자라는 아이도 있다고 했고 자신은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아이였다며 아버지가 되는 것은 혈연보다 양육자로서의
뼈 아픈 성찰이 진짜 어른이 되는 것임을 영화로 외치는 것 같아요. 아들 또한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친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하겠죠. 아버지 그가 잘났든 못났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고 교감에 인색해도 표현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취보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며 살도록 그 역할보다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손잡고 걷는 다정한 모습도 좋지만 이 노인과 또 장년의 아들 이 두 사람이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웃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